이 시간 국민의당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김영환 의원 전화 연결해서요. 국민의당 창당 상황부터 오늘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가까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김영환입니다. 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전략위원장 맡으셨더라고요. 예, 어떤 역할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좋은 정당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또 총선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일에 지혜를 보탤까 생각합니다. 예. 총선 임박 말씀을 하셨는데 총선 연기를 검토할 시점이다 이런 얘기하셨던데 정작 또 김무성 대표는 총선에 총선을 연기할 정도의 상황이다. 그 위기가 네.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선거법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양당의 이런 뭐라고 할까 무책임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네. 그걸 뭐 총선을 연기하자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은 총선을 연기할 만큼의 위기 상황이다. 그렇게 지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배경이 그렇단 말씀이시군요. 네. 예. 안철수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맡으셨잖아요. 네. 예, 근데 최근에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혼선이 좀 있었고 최근에 보면 국민의당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던 분이 탈당하고 간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새 인물보다는 기존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겠어요? 인재 영입이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거나 네. 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 발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는 창당과 인재 영입 또 총선 진행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지금 인재 영입이 뭐 일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동교동계 좌장이신 권노갑 상임 고문이 탈당을 하셨고 어제 동교동계 막내로 불리는 서른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DJ가 살아 계셨다면 탈당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견이세요, 의원님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라든지 상황 판단까지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예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그동안 DJ의 대중 노선이라고 할까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 온건주의 소위 중도 개혁주의로부터 이탈한 것이 지금 오늘날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권노갑 의원의 탈당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실제로 굉장한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서른 의원 얘기에. 뭐 당연히 동의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또 덧붙이셨어요.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으로 간 건 단기간 국면으로 봐야 한다. 이것도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지금 호남 민심은 뭐 당연히 우리가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유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호남 민심은 현재의 그 야당을 가지고는 총선의 승리는 물론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당이 그거에 부합하는 정당이 될 수 있는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역량과 인재 영입과 뭔가 잘 정비된 정당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나 현재의 야당 가지고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호남 민심은 현역 의원을 좀 바꾸라 뭐 이런 건데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은 거의 탈당을 했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호남에 새 인물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심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뭐 누구를 교체하고 안 하냐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저희 당도 어떻든지 공천 과정을 통해서 경선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혁신 경쟁이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도 호남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위원장으로서
말이에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을 거로 보세요? 그건 뭐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 달 전에 오늘의 정세를 정말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옛날 윈스턴 처칠경이 말하기를 정치에 있어서 일주일은 너무 긴 시간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90일 남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국민들의 정치를 바꾸라는 요구 그리고 정치 혁신에 대한 의지가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그동안 절망하고 있다가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까 희망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마 큰 분노를 표출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상당한 정도의 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면 목표는 있지 않으실까요? 예, 저희는 이제 대체로 제1야당의 위치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연대하지 않는 게 최고의 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김 의원님께서는 일전에 수도권에서 분열하면 공멸이다 이런 얘기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요? 예. 공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야권 분열의 위기 또 어려움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권자들께서 우선은 유권자 연대라는 방식으로 사표 방지 심리를 이용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을 우선 기반으로 하면서 정세의 그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대 가능성을 살짝 열어놓은 건 아니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의 그런 연대 단일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필요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안철수 의원이 어제 봉하마을 방문하셔서 특정 세력을 비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친노 측에서는 비판 세게 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요. 그거는 이제 특정 세력이라는 것이 뭐 친노 세력이라고 할까 그런 용어 또 그런 대상을 지칭했다기보다는 네. 정치 행태라고 할까요? 또는 뭐 잘못된 정치 노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노선의 갈등과 토론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특정한 인물이나 또는 그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친노 세력을 지칭해서 공격하거나 비판한 경우는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 내용을 보고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봐서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역구에 있다가 네. 상황인데 역시 이제 한반도 수소폭탄 실험으로 인한 북한의 그런 것에 대한 위기 또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된다는 데 대한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일정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개혁 입법을 포함한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라고 할까요? 또는 그런 것들이 무슨 야당의 책임이나 국회의 책임으로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 야당과 소통하는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야당을 포함한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런 분노 이런 것만 말씀을 하고 있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좀 포용력과 자세 또 적극적인 그 노력 같은 게 부족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질 않아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정쟁에 파묻혔다. 국회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이 앞장서서 나서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일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요번에만 그런 건 아니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역시 이제 그것이 그런 그 정치의 불신이라든지 정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현상적으로는 아마 올바른 지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간과되어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여야가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것을 지원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네. 여당의 인사에 개입하고 정책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면 여야 간의 협상이 어려워지니까요. 또 대통령께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국회를 좀 존중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그런 비판들이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끝 질문 오늘 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관련돼서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이합집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아무래도 야권의 통합, 연대 얘기 나오는 걸 두고 하신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의 뭔가 변화를 또 야당은 야당대로의 새로운 노선과 또 새로운 정치의 출현을 위한 몸부림인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좀 지켜봐 주시고 조금 그 거리를 두시는 것이 상권 분립의 정신에도 맞고 또 대통령께서 국민을 통합하고 여야 정치를 좀 이렇게 화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런 스탠스라고 할까 대통령의 말씀은 정치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네. 말씀이 아닌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